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NPT를 탈퇴한 북한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사흘째 회의에서는 중동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 또 NGO, 비정부 기구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비판하면서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사흘째.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UAE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NPT 탈퇴를 비판했습니다.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undermine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pose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like withdrawal from the NPT underscore the need to strengthen the treaty to prevent its misuse for clandestine nuclear weapons programs. 남미 국가인 칠레도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지적하면서 NPT 재가입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Instamos a la RPDC a renunciar a las actividades nucleares con fines no pacíficos, además de proceder a una pronta regularización de la membresía en el TNP como Estado no poseedor y al pronto acceso al CTBT. 남미의 파라과이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Por otro lado, instamos encarecidamente a la República Popular Democrática de Corea a que vuelva a entablar conversaciones con el objetivo de lograr un acuerdo para el regreso del Organismo Internacional de Energía Atómica a ese país a fin de evacuar las dudas y consultas con relación a su programa nuclear. 서유럽 국가 포르투갈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의에서는 비정부 기구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핵 군축을 위한 사람들은 러시아와 북한 등의 핵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have, by their nuclear postures and use policies, contributed to nuclear risk, to be sure. And risks of a nuclear exchange continue at unacceptable level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from North Korea, who has also made explicit nuclear threats.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제회의장에서는 부대 행사로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데 공감하면서 NPT 당사국들의 북핵 대응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등병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의 연락에 응답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관련 질문에 전화 통화가 군 통신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국방부의 답변을 따르겠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난 48시간 이내 비무장지대 유엔사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화 통화는 실질적인 통화는 아니었고 앞서 유엔사 연락에 대한 확인 전화였으며 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의 접촉에는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드루 해리슨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달 24일 킹 2병과 관련해 휴전 협정하에 확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라고 밝혔고 다음 날 밀러 대변인은 내가 이해하는 건 북한이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응답으로 간주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내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당사자들은 삼국 정상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이 요코타 메구미를 납치 피해의 대표적 인물로 내세워 국제 관심을 호소했던 것처럼 한국도 그의 남편이 한국인 납치 피해자 김영남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등 3개국 12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릴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선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사자들과 가족은 V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특히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협정 체결국인 미국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이제라면 늦게나마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좀 북한의 그런 억지 주장을 좀 것이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큰형 김정삼 씨는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억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새 나라에서 또 대통령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일본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이유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이 메구미처럼 10대 때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란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가 있듯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학생 김영남이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알아듣죠. 전 세계가 그걸 금방 알지. 어린 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최 이사장은 이어 북한에서 메구미와 결혼한 김영남은 1978년 전북 군산기계공고 1학년으로 수학여행 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메구미의 결혼 사실과 딸 김은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 이사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들 부부의 납치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팻 펠론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영내 질서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론 하원 의원은 지난 1일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한국전 정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매년 우리는 자유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내 질서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한반도 시각으로 3일 현재 북한 남포 대동강변에 머물고 있는 린나호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자신의 정보를 북한 선적의 부양 5호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린나호는 최근까지 카메룬 깃발을 달았으며 이전에도 시에라리온과 자메이카, 토고, 벨리즈 등에 등록됐지만 북한 선박이었던 적이 없어 북한이 최근 제3국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때 홍콩 회사 소유로 알려졌으며 이번에도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올해 중국 중고 선박 20척을 등록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경우를 더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된 선박은 21척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